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톤빌라와 풀럼의 맞대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스톤빌라는 중앙 압박과 양측면 돌파를 조화롭게 활용합니다. 특히 전방의 와킨스는 제공권과 침투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선의 로저스와 맥긴도 빠르게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연계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아 세컨볼 회수나 역습 차단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수비 라인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큰 공백 없이 커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시포드의 이탈이 있지만 전력에 큰 영향은 없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템포와 결정력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풀럼은 히메네스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수비와 중원 간 간격 유지가 일관되지 않아 수비 불안이 자주 드러납니다. 윌리안과 윌슨의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전개 속도가 단조롭고 로비슨과 넬슨의 부상으로 측면 수비 역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 압박을 펼치는 팀에게는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스톤빌라는 압박, 공간 활용, 결정력에서 모두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풀럼은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붕괴로 인해 실점 위험이 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 아스톤빌라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추천픽은 아스톤빌라 승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AT 마드리드의 맞대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라베스는 측면 전개와 활동량 중심의 압박 전술을 구사합니다. 공격에서는 가르시아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고 비센테가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에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중원 자원인 호르당과 아레나가 동시 이탈하면서 빌드업 템포가 끊기고 전개 흐름이 답답해진 상황입니다. 하프라인 이후 전개 완성도가 낮아 박스 근처에서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AT 마드리드는 시메오네 감독 특유의 압박 전술이 잘 작동 중입니다. 쇠를로트는 제공권과 득점력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침투와 압박에서 확실한 기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바레즈는 중원에서 템포를 올리며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간결한 전개와 촘촘한 수비 간격 유지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대응과 박스 안커버에서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알라베스는 중원 부상 이탈로 인해 흐름 유지가 어렵고 수비 전환 시 간격도 자주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 AT 마드리드는 조직력과 전개 효율성에서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강한 압박과 침투 구조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AT 마드리드 승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칼리아리와 우디네세 맞대결입니다. 칼리아리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 속도를 활용하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루본보와 파볼레티는 제공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중원의 아도포가 볼 간수와 배급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전체 흐름이 부드럽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솔다티와 미나의 이탈이 아쉽긴 하지만 최근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세트피스 대응에서 뚜렷한 개선세가 포착되고 있고 특히 75분 이후 실점률이 낮아지며 후반 집중력 유지가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우디네세는 데이비스가 고립되며 공격 전개가 단절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에켈렌캠프의 부상에 더해 파에로와 에지부에의 징계까지 겹치며 중원 커버 범위와 압박 구조가 전반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볼 점유에 비해 유효 슈팅 비율이 낮고 전반 실점 이후에는 전술 전환 없이 단조롭게 운영되며 흐름을 되돌리지 못하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칼리아리는 홈에서 템포 주도권과 전개 속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우디네세는 이탈과 징계 여파로 커버 범위가 좁아진 데다 공격 운영의 유연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매치업은 중원 장악력과 전개 완성도에서 칼리아리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파르마와 코모의 경기입니다. 파르마는 수비 안정성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전력 누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드리안 베르나베, 미하일라, 샤르팡티에, 오소리오 등
수비와 중원, 공격까지 핵심 자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전체적인 전술 틀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보니와 온드레이카의 전방 움직임도 고립된 상황이고 중원에서는 템포 조율이 되지 않으며 전개 흐름이 끊기고 있습니다. 특히 박스 근처 수비 커버가 느슨해지며 75분 이후 실점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 점이 큰 약점입니다. 반면 코모는 조직적인 수비 밸런스와 빠른 측면 전환이 강점입니다. 쿠트로네의 움직임, 니코파스의 패스 조율, 스트레페자의 측면 돌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최근 4연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세르이 로베르토가 후방 조율을 책임지며 중앙 수비진과의 커버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부상 이탈은 일부 있지만 대체 자원의 기량이 높아 전력 누수로 인한 경기력 저하가 없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과적으로 파르마는 전후방 모두에서 단절된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반면 코모는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와 압박 구조로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전술 완성도와 안정된 밸런스 모두에서 코모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추천픽은 코모 승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중원 점유율을 높이는 운영을 펼치고 있지만 수비 안정감에서는 명확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세스코가 버텨주고 사비 시몬스가 2선에서 전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측면 수비가 전방 압박에 쉽게 무너지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시아비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고 굴라치와 빌리, 오르반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후방 조직력은 더욱 불안한 상황입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빠른 측면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주무기로 활용합니다. 케인이 결장하지만 그나브리와 르로이, 사네가 터치라인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올리세의 직선적인 돌파와 스타니시치의 후방 빌드업도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레이로, 무시알라, 노이어,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빠지지만 기본 전술 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측면 중심 전개는 흐름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라이프치히의 측면 불안정과 하프 스페이스 대응 미숙이 뮌헨의 공격 패턴에 완벽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전체 흐름에서도 뮌헨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뮌헨 승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글라트바흐와 호펜하임의 맞대결입니다. 글라트바흐는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한 전개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인디엔스트와 치반차라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하크가 측면 전개를 주도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에는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배치해 상대 수비 숫자를 넘기는 2대1 전개를 지속하고 있고 부상 이탈자가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전방 템포 유지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호펜하임은 윙백 한 명씩이 양쪽 사이드 수비를 전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흘로제크와 크라마리치가 전방에서 공격을 이끌지만 전술보다는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고 카데라백의 수비 부담이 커지면서 측면 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세마세쿠, 장드레, 프레멜, 카바까지 빠지며 수비 밸런스도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글라트바흐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며 호펜하임의 수비 구조상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추천픽은 글라트바흐의 승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브레멘의 대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중원 밀집과 전방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홀러바흐와 스카크가 좌우 윙백으로 넓은 활동량을 보여주며 에일리치가 전방에서 압박과 마무리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유라노비치, 정우영, 레이트, 스코프, 캡라인 등 주축 자원들의 부상이 겹치면서 스쿼드 뎁스가 약화되었고 공격 전개의 속도나 결정력 면에서는 다소 무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레멘은 비교적 균형 잡힌 전개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둑시와 은진마가 전방을 책임지고 슈미트가 중원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커버가 느린 점 그리고 찬스에서 마무리 능력이 부족한 점이 반복되며 경기 흐름이 자주 끊기는 패턴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두 팀 모두 공격 전개와 마무리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으며 공방이 이어지되 뚜렷한 주도권 없이 팽팽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장크트 파울리와 슈투트가르트의 맞대결입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중원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나니와 바이스아우프트가 스피드를 바탕으로 측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며 길라보기가 중원에서 볼 배급을 맡아 템포 조절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맥커프가 카드 징계로 빠지고 어빈, 브르에르트, 센즈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진의 뎁스가 상당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컨볼 대응과 1차 방어선 유지가 불안정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안정적인 빌드업과 빠른 침투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슈틸러가 박스투박스 롤을 수행하며 중원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고 있으며 데미로비치, 피리, 운다브가 슈틸러의 패스를 받아 빠르게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공격 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그노만, 체이스, 자가두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슈투트가르트는 중원과 공격 라인의 조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수비 뎁스가 약화된 상파울리가 슈투트가르트의 빠른 박스투박스 전개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인 흐름 역시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천픽은 슈투트가르트 승입니다. 9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입스위치 타운의 맞대결입니다. 에버튼은 두쿠레와 해리슨이 2선에서 박스 침투를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전방에서는 베투가 활동량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게에가 후방 커버를 전담하며 수비 전환 시 빠른 리커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버트 르윈, 타코우스키 등 일부 자원이 이탈했지만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미드필더진의 활동량이 돋보이며 전체적인 조직력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스위치 타운은 델락과 엔시소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을 시도하고 있지만 존슨과 데이비스의 징계 이탈, 수비진의 부상 여파로 인해 측면 수비 집중력과 하프라인 압박 유지 능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원 수비 범위도 좁아졌고 후반 체력 저하 이후에는 실점이 자주 발생하는 전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격 연결 또한 단조로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버튼은 중원 압박과 유기적인 2선 침투를 통해 입스위치의 수비 불안 요소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으며 홈 이점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전개가 기대됩니다. 추천픽은 에버튼 승입니다. 10번째 경기는 레스터시티와 사우스햄튼의 맞대결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엘 칸누스와 부오나노테가 2선에서 빠른 패스 전개와 공간 침투를 통해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높은 활동량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강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히카르두 페레이라 등의 부상 이탈은 아쉽지만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템포 조절 능력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고 있고 특히 선제 득점 이후 라인을 내리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경기 스타일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중앙 수비와 윙백 간 커버 간격이 자주 벌어지면서 측면 공간이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스튜어트와 페르난데스의 연계가 단조롭고 술레마나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게다가 오누아추, 테일러, 바주누 등 핵심 자원의 연쇄 이탈로 인해 공격력과 수비 안정성 모두 눈에 띄게 떨어져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으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이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아레알과 오사수나의 맞대결입니다. 비아레알은 좌우 측면 침투와 박스 앞 연계 전술을 안정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유세 페레즈는 결정력과 박스 안 움직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바리는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 조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페페는 세컨드볼 대응과 측면 연계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하프라인 위에서 공격 템포를 이끌어가는 구조가 잘 작동합니다. 예레미 피노의 결장이 아쉽지만 전체적인 팀 조직력은 변함없고 홈 경기에서는 특히 공격 효율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수비적인 전형을 유지하며 라인을 깊게 내리는 대응 중심팀입니다. 부디미르는 제공권을 바탕으로 타긴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전반적인 전개 속도가 느리고 중원에서 오로지가 템포를 조절하지만 측면 커버와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카테나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라인 내 커버 밸런스가 흔들리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응답이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측면 전개와 박스 침투 패턴이 매우 완성도가 높으며 중앙 압박과 빠른 역습 연결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경기에서는 활동량과 마무리 효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면 오사수나는 수비 라인의 깊이와 간격 유지에 치중하는 구조로 인해 상대의 빠른 전환과 측면 공격에 공간을 자주 내주고 있습니다. 카테나의 결장은 커버 타이밍을 더욱 늦추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개 속도와 찬스 연결 모두에서 비아레알에 비해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비아레알 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